네, 안녕하세요. 백모의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지지율 70%의 비밀에 대해서 잠시 말씀 여쭈겠습니다. 사람들 중엔 흔히 문재인 지지율이 70%가 나올 리가 없다. 그건 여론조작이다. 정확히 말하면 여론조사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정확히 70%는 아니지만 엄청난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깡통 좌파가 온 국민을 전쟁이냐 평화냐 이 가짜 딜레마에 밀어넣어서 온 국민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쟁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하루하루 땀 흘려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전쟁 난다 그러면 전부 내 생활이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대고서 전쟁이나 평화냐, 나 문재인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 문재인을 믿고 따르면 김정은도 평화스러운 존재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니까 사람들이 뻑 할 수밖에 없죠. 전번에 목이만한 소리로 1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쟁이냐 평화냐는 우리 국민한테 물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김정은한테 물어야 돼요. 이번에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문재인 씨가 김정은을 만난다는데 거기서 김정은에게 너 전쟁 원하냐 아니면 평화 원하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건 김정은이 들어야 될 물음이지 우리가 들어야 될 물음이 아닙니다. 왜냐?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사린가스라든지 VX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축하고 그것으로 온 인류를 협박하는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같은 협박이 이어진다면 김정은이 인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시스템이 당연히 폭력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질문을 들어야 될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과 북한의 지배집단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가짜 질문이 온 국민을 사로잡고 있죠. 그것이 문재인 지지율 70%의 비밀 중에 제일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또한 세 번째 원인은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의 개판이고 주류 언론이 웅얼웅얼 머뭇머뭇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과 주류 언론의 사명은 바로 문재인 정권 그리고 깡통 좌파가 주장하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그 딜레마에 대해서 야 그거 가짜야. 너 왜 가짜 프레임으로 국민들 겁주고 국민들을 올가넣어. 전쟁이나 평화냐를 선택하는 것은 김정은이지 우리가 아니야. 이 말을 정면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중앙동아를 포함한 주요 언론 및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이 말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자, 그러면 국민만 이제 고달퍼지는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실이 말해줘야 될 정당 정치를 하는 야당이나 혹은 진실을 이야기해줘야 될 주류 언론이 거의 이 문제, 즉 다시 말하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이 가짜 딜레마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국민들은 헷갈려지는 거죠. 이런 헷갈린 상태에서 무려 30%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기적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엄청난 시청각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커피에 우유 타먹는 걸 좋아해요. 카누 커피에.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는 우유가 아까우니까 이렇게 작은 병에 담아서 나옵니다. 한 200cc를. 이거 보고서 야 3분의 1이 찼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3분의 2가 비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장난이나 말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죠. 우리가 야 문재인 지지율 70% 야 너무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야당들이 멍청하고 개판치고 있고 주류 언론이 멍청하고 개판치고 있는 상태에서 깡통 좌파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70%밖에 못 장악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오히려 기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제가 그냥 정신승리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1930년대에요.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선진국의 국민들 전부 개돼지였습니다. 1933년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악랄하게 300만 명을 굶겨 죽였어요. 그 전에 가을에 내년 봄이 되면 국가가 전부 엄청난 식량을 배급할 테니까 추수한 거 다 내놓으세요 여러분 해서 추수를 싹 걷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봄부터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오면 총으로 가겠습니다. 엄청난 곡물을 걷어들인 농민들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가시면은 그때 사건을 언급하시면 큰 신뢰예요. 너무 아픈 경험이어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가서 저희가 월남전 참전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신뢰입니다. 왜냐? 월남 사람들이 선택 잘못해서 개고생한 거거든요. 개고생한 거거든요, 이게. 아니, 지금 와서 친미하고 서방이랑 놀고 세계시장이랑 놀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왜 그렇게 참혹한 전쟁을 20년씩 했대요? 20년 세월 다 홀랑 태워먹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긁어 부스럼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인데,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돌 된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은 아버지한테 한 3년 지나서 네 아들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문 내가 최근에 들었어. 내가 위로도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 그 애가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했다며. 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이렇게 위로하다가 뺨 맞아요. 이런 문제는 가장 좋은 위로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문재인 씨, 세상 사는 도리와 예의 좀 배우세요. 그 남의 아픈데 그렇게 팍팍 긁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게 왜 우리가 참전이 죄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가 참전해줘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유지된 나라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 흐름이 팽창하는 흐름이 있을 때 거기 마땅히 가서 싸워줘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운 건 그때 우리가 너무 못 살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산 나라 중에 하나여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수당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물자를 받았다는 게 부끄러운 거지 거기 가서 싸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국력이 넘쳤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힘과 세금으로 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1930년대에 유럽인들 전부 개돼지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33년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서 300만 명을 굶겨 죽였을 때 전부 아닥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38년에는요. 히틀러를 달래보겠다고 아니 세상에 그때 가장 중부 유럽에서 잘 사는 민주적인 국가였던 체코를 들어서 히틀러한테 상납을 했습니다. 영국 수상과 프랑스 수상이 주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전쟁 피하겠다고. 그러면 미국은 좀 낫을까요? 미국도 국민들이 다 개돼지였어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전부 개돼지가 됐습니다. 1937년 여름에 중일전쟁이 터졌어요. 이 중일전쟁은요. 아태 글로벌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어떤 후진 지역에 그러니까 개발도상 지역에 혹은 이제 그 열강 침략을 받는 지역에 거대한 국가를 살려놓아둔 채 독립국가로 세계 여러 나라 국가가 들어가서 선진국가가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개방형 반식민지는 중국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들은요. 여기는 영국 식민지,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 여긴 독일 식민지 이런 식으로 각축전이 벌어졌다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 식민지에 영국인이 들어가서 사업하다가는 언제 죽고 언제 재산 뺏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긴 독일 사람만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유독 중국만은 세계 각국의 모든 열강들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거기는 개방형이었다고요. 이걸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일제가 야 여기는 아시아야. 아시아의 맹주인 우리 대일본 제국이 중국을 혼자서 독식해야 돼. 서양 것들은 다 물러가. 일제가 이렇게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마치 개처럼 쥐어 터지고 쫓겨났다고요. 영국, 미국. 근데 미국 여기에 제대로 항의 한 번 안 했어요. 군사 시위 한 번 제대로 안 했어요. 뿐만 아니죠. 1939년 9월인가에는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팔짱 끼고서 그거 대서양 바깥의 일이니까 우리는 참전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국민이 개돼지인데요. 참전한다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서 정부 무너뜨릴 기세인데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무슨 꼴 당했습니까? 쪽팔리게 1941년에 일본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진주만에서 태평양 함대 전체가 몰살당해버리잖아요. 개돼지였단 소리죠, 한마디로. 1930년대 내내 유럽과 미국인들은 개돼지였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그때 유럽의 지식인들, 유럽의 정치인들, 지금 문재인 씨, 지금 깡통좌파에 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들이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FDR, 프랭클린 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개돼지였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히틀러가 바로 하고 일제가 바로 하는데도 10년 동안 꼼짝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비하면 깡통 좌파가 이렇게 사납게 날뛰고 있음에도 국민의 30%가 우리 문재인 지지 안 해. 여론조사에 응답 전화도 안 끊고 나 반대 라고 말하면서 내심으로는 야, 이참에 그냥 평양 것들 확 망가져서 북한 주민들 해방되고 그냥 남북이 자유스럽게 서로 사는 그런 세상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무려 30%가 그래요. 여기에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식인들 개판이고요. 언론쟁이들 개판이고요. 정당 정치인들 개판이지만 땀 흘려 일하는 민초의 30%는 매우 용감하고 머리가 제대로 박혀있죠. 마음이 제대로 박혀있죠. 자, 여기서 잠시 도대체 이 평양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일 모레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한다면서요. 이게요, 6.25 후에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을 숨지게 만든 대량 학살 체제예요. 그리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사교 체제죠. 북한에서는 마르크스의 책, 레닌의 책, 모택동의 책, 체게바라의 책, 호치민의 책 전부 다 금서입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진리는, 모든 중요한 진실은 김일성 유일사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는 것은 김일성 수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 못 봐요. 일반인들은 못 구합니다. 문재인 씨가 만약에 호치민을 그렇게 존경한다면 베트남 공산화 때 그렇게 희열을 느꼈다면서요. 문재인 씨는 내일 모레 판문점에서 정은이 만났을 때 싸대기를 가 계세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세계 공산주의의 그 혁혁한 전통도 모르냐? 호치민 같이 위대한 분의 책도 너희 나라에서는 금서라며 그게 나라냐 이 새끼야? 아니면은 어디 삼육 조폭 양아치 사교 집단이냐? 이 좀만 하고서 그냥 패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씨 공수부대 나왔다면서요? 그 뚱땡이 한번 좀 패세요. 그러면 보증합니다. 저부터 당신 지지해요. 그러면 99%의 지지율 나옵니다. 자, 이렇게 600, 700만 명을 그동안 죽여온 사회예요, 북한이. 6.25 후에 말합니다. 이거는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스탈린, 모택동도 한 6천만 죽였어요. 폴포트, 킬링필드. 이런 것보다 더 지독하면 지독하지 못할 게 없어요. 이런 집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 미사일, 사린가스, VX가스, 탄저균 이런 것으로 중무장하고 온 인류를 상대로 도발하고 협박한다? 이거 더 못 가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돼지가 아니라면 이 집단의 진실을 봐야 돼요. 이게 대략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다라는 진실을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해야 돼요. 쟤들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2,500만 북한 주민이 해방돼야 된다. 북한의 실상을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불릴까요? 극우라고 불립니다. 극우 타령하는 당신들, 내가 이제부터 시간 나면 극우라는 이름이 쓰인 모든 거를 다 레코딩 해둘 거예요. 이미 그 레코딩을 위한 시스템을, 그 네트워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극우는 내가 똑바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당신들 깡통좌파들 정확히 들어주세요. 극우는 첫째 민족제일주의예요. 둘째 폭력제일주의예요. 그게 극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극기 흔들거나 세계시장을 옹호하거나 자유민주를 옹호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저건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 거는 극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신들은 그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당신들한테 정확히 경고합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예요. 오죽하면 잊혀질 권리라는 걸 주장하겠어요. 당신들이 오늘 극우라는 딱지를 남발하는 그 기록은 앞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인터넷에 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손자, 당신들의 증손자, 당신들의 고손자의 귀때기를 잡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야, 니네 할아버지, 니네 할머니 쪽팔리게 그때 극우 딱지 휘두르는 깡통 좌파였대. 그래가지고 저기 북한 저 김정은이 좆대강이나 빨고 다녔대. 이 자식아, 너 집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말 듣기 싫으면요, 오늘부터 똑바로 사십시오. 자,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이 해야 되는 일은 겉으로 보면 권력 게임이고 선거 게임이고 정당 정치 게임이고 교육감 선거 게임이고 뭐 이런 사회적 정치적인 힘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도 실제 본질을 따지면 정신의 문제예요. 교육과 문화의 문제예요. 부끄럽게도 경제개발 하느라고 이 정신 챙기거나 교육 문화를 챙기는 일을 안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쟤들을 선거에서 패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패배시켜야죠. 그것을 뒷받침해내는 정신과 교육과 문화가 중무장되어 있는, 올바른 의미에서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건강한 자유시민의 시민체, 그 시민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이 싸움의 본질적 승부처입니다. 감사합니다.